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제주에서도 공사를 멈추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2천 명을 넘어섰는데 체불임금은 1년 새 5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1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조천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짓담한 건물의 뼈대와 공사 자재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철근 콘크리트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반발하며 공사를 멈춘 겁니다. 체불임금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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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행차는 방관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5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5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수개월간 조금씩 누적이 되다 보니까 팀장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은 한 2달씩 밀리면은 생활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도급 업체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임금을 못 주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시공사 측은 하도급 업체가 고용과 경영 관리를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같이 약 2주 동안 조율을 했는데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다 지급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더 달라 못 받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임금 체불로 공사가 멈춘 현장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월까지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 접수된 제주 지역 노동자는 2,493명. 체불액은 162억 원에 이르는데 지난해보다 5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PF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멈춰서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한 사업체에서 어떻게 사업이 잘못돼서 이제 구멍이 생기면 다른 사업장에서 그걸 메우는 형식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멈춰서는 현장까지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멸종 위기이자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는 해양개발과 관광 선박들로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돌고래를 비롯해 자연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고래를 쫓아가는 관광 선박들. 돌고래들을 에워싸고 물이 가까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광 선박들이 돌고래 서식지에 교란을 일으켜 번식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법에 따라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낚시 어선의 경우는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 선박들이 되게 돌고래 가까이까지 오고요. 또 먼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근접거리에서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서 돌고래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방 큰 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에서 첫 도입되는 생태법인 제도인데 법인격을 받은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후견인을 통해 소송과 같은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의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입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공생관계의 동물입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입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에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이나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 큰 돌고래는 100에서 120마리.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남방 큰 돌고래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생태법인 1호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내년 1월 개막합니다. 개회식과 경기장 관람표의 예매도 시작돼 대회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강릉에서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컬링, 아이스하키 등 빙상 5종목이 열리고 평창 정선 횡성에서 스키와 슬라이딩 10종목이 열립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80여 개 나라에서 선수 1,900명을 포함해 15,000명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11월 11일 11시 11분부터 입장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동시에 열리는 개회식 입장권은 좌석별로 10만 원에서 15,000원까지입니다. 일반 경기는 모두 무료지만 좌석을 예매해야 합니다. 조직위원회는 교통과 숙박, 의료 서비스 등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우정을 나누고 문화를 체험하는 대회로 만들 계획입니다. 청소년 대회인 만큼 경쟁이 아닌 우정을 나누는 축제로 꾸밀 예정으로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시청 앞과 강릉역에 대회 마스코트 뭉초를 설치하고 다음 달 초까지 경기장 시설 보완을 마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세부 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폭설에 따른 제설 대책이나 선수들 안전, 이동 교통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다듬어 가지고 행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도 막바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사전 점검을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 전까지 이제 붐업이나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올림픽 공식 사이트와 주요 외신들도 최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등 대회 관련 보도가 늘고 있습니다. 6년 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지구촌 화합의 축제에 세계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달이면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사업이 공사에 들어갑니다. 영호남 지역 간의 화합과 동반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바다 건너 경남 남해까지 차로 10분 만에 연결하는 여수 남해 해저터널. 남해 해안가를 빙 둘러 1시간 30분 50여 킬로미터를 달려와야 했던 거리가 단 7.3km로 줄어듭니다. 여수와 남해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해저터널 사업은 다음 달 첫 삽을 떠 오는 2031년이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산업이 발달한 전남 동부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서부 경남이 해저터널로 가까워지면 물적, 인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큼 앞으로 대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연구원이 두 지자체의 정주 여건을 비교했더니 여수시는 유출 통행량이, 남해군은 유입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출근과 등교는 여수에서 하지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해군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남연구원은 열악한 여수시 정주 여건을 남해군이 보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광양만권의 인구가 경남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구 소멸은 가속화되고 도시 소멸도 또 연달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남해 여수가 해저터널에 뚫리게 되면은
경상남도로 빠질 그 인원이 상당히 인구가 많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해저터널과 연계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 순천 고속도로 연결, 여수공항 활성화 등 그동안 미진했던 수건 사업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하여튼 남해 쪽에는 관광지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도 좋게 만들고 그런데 여기 전라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라도는 더 이제 교통이 좀 안 좋지요. 이미 남해군은 인구 10만 생태 해양 관광 도시를 목표로 발전 전략 용역을 통해 29개의 핵심 과제를 엄선했습니다. 해저터널 개통까지 남은 기간은 8년. 전남도와 여수시에서도 해저터널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찬 북서풍이 불면서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9.8도로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내일은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단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입시 시간인 아침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퇴실 시간인 늦은 오후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비의 양이 많진 않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저녁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린 날씨 보이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이 가끔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0도, 남부 지역 8도, 동부 지역 7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판악은 3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산간도로에는 길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날이 흐리겠고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 텐데요. 수능일인 목요일부터는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수능 시험일 제주는 큰 추위 없이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수능일인 16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수능 한파는 없겠고 낮부터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다만 비가 온 뒤 오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가 낮아져 쌀쌀해지겠다며 수험생들은 기온 변화에 유의해 체온 관리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제주도와 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합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까지 상임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경학 의장은 민생 경제와 도민 안전과 복지 등 필요한 곳에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3분의 1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제주 지역 5인 미만 사업체 여성 노동자 3만여 명의 월 평균 임금은 148만 원으로 이 가운데 31.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의 경영상 위험 부담 완화와 노사지원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전화 사기에 사용될 걸로 의심되는 휴대전화 유심칩을 택배로 받으려 한 중국인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민박집에서 대포폰용으로 의심되는 유심칩 20개를 택배로 반입하려 한 20대 중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입건 나흘 만에 제주를 떠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긴급 출국 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출국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 위 차에서 잠들었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쯤 제주시 연동 메종글래드 호텔 근처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들어 출동한 경찰이 문을 두드려 깨우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문을 열지 않아 경찰이 유리창을 깬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